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수원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성민 주임교수 인사드립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창업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창업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의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 원이 지원되는 우리 창업 지원 및 R&D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률 안에 우리가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법률 안에 있는 창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창업자의 기준을 업력으로 끊는데요. 사업을 개시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창업자,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업자를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예비 창업자라고 하고요.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창업자를 우리가 초기 창업자, 창업을 개시한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 도약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창업 도약 기업 이 3단계로 업력을 끊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창업 자금을 다 받았냐? 다 못 받아서 서운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위장 창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과 업태를 폐업하고 똑같이 한다 했을 경우에는 위장 창업이니 그거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나는 기술 창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술 창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내가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선을 만든다,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런 것만 기술 창업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과 업태에서 내가 예를 들면 족발집을 한다. 근데 족발의 레시피를 새롭게 해서 기존에 있는 족발집보단 훨씬 맛있는 족발과 특이한 족발을 만들겠다. 이런 것 또한 레시피 개발도 기술 창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창업을 했다고 해도 기술 창업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면 소상공인이고요. 이거에서 그 업력이 7년 이내이면 소상공인인과 동시에 창업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창업 7년 이내에 창업기업을 지원해주는 창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창업진흥원의 플랫폼은 제가 강의 뒤편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창업의 인정 범위입니다. 내가 창업 7년간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벌써 8년차가 됐네. 그래서 7년간 다시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 잘 나가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해서 창업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장 창업으로 봅니다. 이 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폐업하시고 다시 창업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동업종이 아닌 이업종으로 하게 되면 다 창업으로 인정받으시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 예비 창업자, 사업자를 개시하고 3년 이내 기업, 초기 창업자,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우리가 창업 도약 기업이라고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 국가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기업한테는 창업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는 누구라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본인이 이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고자 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없어야 되니 그 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한테 국가에서는 얼마를 최대를 지원해 주냐? 최대 1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융자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 자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과제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부여가 되고요. 매년 3월에서 4월 1차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또 2차 모집을 해서 1년에 최대 2번에 걸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억을 지원을 받으시면서 그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서에 썼던 그런 시제품이나 아니면 뭐 레시피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10개월 안에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시키고 성공 판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대 1억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에 상환하지, 즉 안 갚아도 되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끝났으니까요. 하반기에 한번 있으면 그때 한번 준비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트랙과 특화 트랙이 있는데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아이템이든지 거기서 쓰시면 되고 주관기관은 선정된 대학 및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혁신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주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화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우리 CEO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 예비 창업 패키지 100명 정도 우리 여성 그 벤처협회에서 주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뭐 소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다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유의 우리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또 사회적 그 소셜 벤처만 지원해주는 또 이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벤처기업 협회에서 또 하고요.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관련돼서는 각각 주관기관이 따로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공고를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구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이다. 근데 나는 뭐 전주로 내려가고 싶다. 뭐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다. 거기에 뭐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이번에는 사업자를 냈어요. 내고 난 다음에 3년 이내 기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기 창업자라고 하는데 이 초기 창업자도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대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매년 3월에서 4월에 우리가 공고가 나고요. 이것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최대 연 2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억을 지원해 주고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고 그거를 성공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 다시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자금이므로 여러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국에 40개 주관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 소재한 지역에서 신청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한계가 없었으나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사업자가 있으면 서울 소재의 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게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관기관에서 70%는 무조건 해당 권역 내에
소재 창업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방 소재 주관기관에서는 지방 소재 기업 7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간들 경쟁률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창업 3년 이내, 그러나 창업 성공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 나이가 청년이다 그러면 창업 성공 패키지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업 성공 패키지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력을 잘 판단해서 내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이다. 그러면 창업 도약 패키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이 매년 3월에 공고가 나서 5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3억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므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창업 도약 패키지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업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 창업 아이템, 많은 유형의 창업 아이템이 있겠죠. 그래서 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6가지의 이 창업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반드시 이 6개의 플랫폼은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 기업마당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자금과 지자체 자금, 우리가 중앙 부처는 18개의 부처가 있고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17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각각 18개, 17개가 창업지원 및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 기업마당이라는 플랫폼, 비즈인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우리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 이런 모든 창업에 대한 공고 및 평가 관련된 플랫폼인 우리 K-스타트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포탈이 있습니다. 이 포탈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소상공인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10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자금 융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소상공인이다. 나는 기술창업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영업일 뿐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면 소상공인 융자자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발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족발집을 다른 족발집보다 더 맛있는 족발, 특이한 족발을 만들겠다. 이런 레시피도 여러분들이 기술창업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D를 너무 그냥 우리가 우주선을 만든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해야지 R&D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R&D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우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있습니다. 아까 창업진흥원의 플랫폼인 K-스타터, 그 다음에 R&D 지원 플랫폼인 SM테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전
그 부처가 우리가 18개의 부처가 있는데 그 모든 부처에서 R&D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R&D 지원하는 것에 모든 부처 10몇 개가 달하는 이 부처의 R&D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NTIS.go.kr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부처에 있는 R&D가 공고되면 이 플랫폼에 공고가 되게끔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6개는 즐겨찾기를 반드시 하셔서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하시면 많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플랫폼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 기업마당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앞에 URL까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지역별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 지역별 지원 사업에 보면 이 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 만약에 서울을 이렇게 클릭을 한다. 이 커셔만 이렇게 되면 서울의 지원 프로그램이 몇 개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재한 지역에 지원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 판단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자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중앙 정부 자금과 지자체 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 자금은 내가 제주도에 있건 서울에 소재하건 전북에 소재하건 경남에 소재하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게 중앙 정부 자금입니다. 근데 지자체 자금은 지자체의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의 혈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소재하는 이 소재지가 그 지방에 있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팔도에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내가 내 지역에 과연 지원 사업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나는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기술 지원. 인력이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내수, 창업, 경영, 제도, 동반손장, 이 대기업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중앙 부처 자금과 지자체 자금이 쭉 리스트업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 장표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9일 기준 06시 02분 기준으로 한 건데 신청 가능한 사업이 1433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33건에 과연 내 아이템과 내 지역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 가능한 게 1433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인포라는 곳은 중앙정부자금과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전부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는 이 K-스타터 플랫폼입니다. 이 K-스타터 플랫폼도 여기 보시면 창업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예비 단계, 초기 단계, 창업 도약 단계. 그래서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업력에 맞춰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를 나눠놨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별로 사업화, 창업교육, 시설 공간 보유, 멘토링, 컨설팅, 행사, 네트워크, 그 다음에 R&D 이 분야별로 또 이 지원 프로그램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쪽으로 이렇게 다 공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 임박 공고를 따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이 K-스타트업의
거의 다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에 특화된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포털도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업 지원, 보면 상권 정보,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하실 그 지역의 상권을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점포를 한번 상권 분석을 하셔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 여러분들이 지금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발해 놨어요.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재기 지원, 그 다음에 경영 성장,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 주므로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각각 들어가셔서 정보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및 유통에 관련된 이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금리가 있죠. 정책 금리도 여기서 공표를 하는 데인데요. 여러분들 정책 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정책 자금 융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투용자 복합금융, 그 다음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제도학 지원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전문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융뿐만 아니고 수출 마케팅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홈쇼핑도 아임쇼핑이라는 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목동에 가면 우리 행복한 백화점 이런 오프라인 그 판매 채널도 우리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강력히 갖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출 또는 국내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연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경영의 지식이나 스킬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도 여기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각 업력별로 상이하고 각 업종별로도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원 정보 수집하는 핵심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가장 중요한 이 중소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 자금을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는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상공인을 넘어서 나는 기술 창업하고 혁신 창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기술 창업한 사람들의 기술 창업 지원 자금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창업 지원 자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어렵지만 이 국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멘토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사전에 자금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이 부분을 우리 그 전문가들이 풀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10분 활용해서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 이 멘토링을 잘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게 우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을 국가에서 엄청난 자금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한 밑거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댓글로 주셔도 되고 이 강의를 다 수강한 다음에 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할 거고요. 그 강의 들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